수요일은 언제나 전복이 참 좋다. 네. 지난주까지도 가을이지만 참 더웠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참 기온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네, 기온이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다가온 게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온차는 커요. 일교차가 커요. 오늘도 15도 이상 낮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큰 날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 명소 가운데 하나가 고창 선운사죠. 지금 꽃무릇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빨갛게 핀 꽃무릇이 이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뭔가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천년고찰 선운사도 자체만으로 아름다운데 주변에 꽃무릇까지 피어난 모습이 참 장관이죠. 이번 주말에 꽃무릇 보러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간 김에 고창 특산품인 멜론도 드시고 오세요.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2024 고창 멜론 페스타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고창이 수박으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멜론도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고창 멜론 맛이 굉장히 달달한데요. 2024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올 여름이 무척 더웠잖아요. 그 무더위와 싸우며 이 정성을 들여 키우신 농부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그 농부들의 수고가 보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창 선운사의 붉은 꽃무릇과 초록 멜론 모두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 더 감상해 볼까요? 좋아요. 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연간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도 모르는 전주의 찐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숨겨진 명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보면 감탄이 나오는 뷰 맛집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시크릿 뷰인 전주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창밖 풍경이 주는 감동에 젖은 적 있으세요? 우와. 책을 읽다 문득 바라본 풍경이 선물한 청량감을 느껴본 적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 기쁨 충만한 숨겨진 뷰를 찾는 전주 여행 시크릿 뷰 인 전주 함께 가시죠. 전주천 따라가면 만나는 첫 번째 시크릿 뷰. 전주 여행 많이 했지만 이런 시크릿 뷰는 처음일걸요? 우와, 여기 안이랑 밖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쫙 하고 자연이 열리네요. 저희 전주에 위치한 뷰 맛집 카페인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멋진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뷰를 통창으로 즐길 수 있다니.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뷰 맛집 이 힐링 어쩌죠? 우와, 물도 흐르고 좋다. 이 뷰를 가리는 것 없이 옥상에서 100% 눈으로 즐겨볼까요? 우와! 이렇게나 멋진 곳이 있다니. 전주천에 비친 하늘, 그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있습니다. 와, 사장님, 저 1, 2층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옥상 공간도 있네요? 저희가 전주천과 삼천천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멋지게 관람하시라고 3층도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이경동 선생이라고 높은 벼슬 지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년 시절에 낙향하셔서 시간을 보내신 곳이에요. 맛있겠다. 뷰는 눈으로 담고 빵은 내 안에 담고 예쁜 빵을 보면서 또다시 안구 정화가 되는데요. 고운 빛깔 음료와 맛있는 디저트는 뷰를 2배로 즐기는 방법이 되죠. 메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브라타 루꼴라 샐러드인데요. 과일은 제철 과일이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는 브라타 치즈가 올라가고 있어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와, 풍경도 너무 멋진데 음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금상첨화인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무화과 한 입.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는데요. 보기 좋고 맛도 좋아. 오늘 하루 여러 번 감동하게 됩니다. 우와, 치즈를 이렇게 통째로 먹을 수 있다니. 오! 모든 것이 스페셜한 행복한 날이네요.
여기가 저는 뷰만 맛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식까지도 맛집이어서 힐링 그 자체인데요. 천변 뷰로 힐링하고 다음 시크릿 뷰를 찾아볼까요? 전주 도심의 길 따라가면 만나는 두 번째 시크릿 뷰는 책과 관련이 있다. 도대체 어디죠? 힌트를 주자면 책 너머 보이는 저 풍경, 저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뷰가 탁 트인 데서 책을 읽으니까 술술 읽히는데요. 책의 도시인 전주에서 독서하기 좋은 곳? 바로 도서관이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친구 같은 도서관. 남녀노소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생애 첫 도서관으로 어린아이가 만나도 손색 없는 여기는 그맘 도서관입니다. 먼저는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녀본 도서관 중에서 어린 아이가 볼 수 있고 애들이 4명 있는데 여기 오면은 책도 너무 많고 집에서 안 읽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맘 도서관의 매력 이것뿐일까요? 도서관에서 미술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 책이 있는 곳에 미술이 있어 사람과 예술과의 거리를 좁히는 도서관인데요.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매력적인 뷰 포인트죠. 와, 제가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미술관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금암도서관은 1980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전주 시립도서관 중에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미술 전시도 하고 그리고 3층에서는 공연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목적으로 찾아주시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일상에서 책과 문화, 예술이 있는 그맘 도서관을 둘러보며 반드시 가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와, 3층에 이런 데가 있구나. 우와, 대박! 막힌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도시뷰.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정겹습니다. 아까 도서관 안에서 봤던 뷰랑 이렇게 탁 트인 뷰로 보니까 와,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요? 도서관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덕분이겠죠? 세 번째 시크릿 뷰는 전주 사람들의 휴식처 덕진공원에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연화정 도서관. 덕진 호수 한가운데 자리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수에 비친 햇빛에 반짝이는 윤술도 놓칠 수 없겠죠? 이 모든 풍경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그곳에도 한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경관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예쁜 경치들이 있는데 저것은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 경치를 우리가 빌려와서 쓴다 해서 빌리 차자에 경치 경자에서 차경이라고 그럽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물과 그다음에 조명, 특히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그 한옥을 수출했습니다. 퀴로시에 있는데 그 정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쐈는데 그게 어찌나 아름다운지 베트남에서 국제 관광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도 이렇게 예쁜데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 저 오늘 한번 밤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밤이 되면 변신하는 매직. 놓칠 수 없는 덕진공원의 야간 경관. 사람 마음 흔들어 놓네요. 우와, 진짜 로맨틱하다. 낮에 봤던 한옥이랑 느낌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 180도 바뀐 느낌이 빛과 조명 그리고 풀벌레 소리까지 어울려서 너무 좋은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의 좋은 뷰를 보며 인생의 달콤함을 마시고 조금만 걸어오르면 탁 트인 공간이 주는 개방감으로 세상에 시름도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경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시크릿 뷰 임전주 놓치지 마세요. 와, 이 전주 천변에서 산책하고 운동하는 분들 참 많은데 아니 이런 곳이 있었어?
하면서 몰랐을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 도심 한가운데 이 삼천과 전주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뷰가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네. 시민들의 힐링 뷰 포인트로 사랑받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또 전주 천변 뷰에 이어서 굳어오신 뷰. 이 전주 금암도서관도 정말 멋진 뷰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 안에서 뭐 실시하고 있는 전시회, 옥상 음악 공연도 참 멋지지만 네.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굳어오신 뷰를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행복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뷰를 보기 참 힘든데 여러분 꼭 금암도서관 봐서 그 뷰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주의 시크릿 뷰, 그 세 번째 한옥에 어우러진 덕진공원을 내려다보는 호수뷰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맞아요. 전북대학교 뒷길로 가다 보면 한옥집들이 참 많은데요. 이 그곳에서 바라보는 이 덕진공원, 네, 낮에도 예쁘고 밤에도 아름다워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았으니 이제 열정을 가득 채워볼까 해요. 네, 이 축구에서는 12번째 선수라고 하죠. 바로 응원단인데요. 이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한 전북현대, 올해가 창단 30주년입니다. 네, 30년 세월 동안 전북현대는 K리그 역대 최다 우승을 써내며 전주성에서 맹활약했었죠. 맞아요. 또 사랑하는 이 축구팀을 위해 열렬히 응원하는 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북현대 응원단 매드그린 보이즈인데요. 매드그린 보이즈의 콜리더 이세훈 씨가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이죠. 네,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전북현대를 응원하는 이세훈 씨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경기에 선수들이 뛰는 90분 동안 함께 호흡하고 응원하는 우리는 전북의 12번째 선수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응원할 겁니다. 전북현대 공식 서포터 매드그린 보이스의 홀리더와 그리고 전북상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세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시에) 기상해서 4시 반부터 7시 50분까지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은 정확하게 26년 7개월 정도? 저는 그 유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군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아들도 군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하에 살다가 보니까 저도 군인을 했고 저희 병과가 전투병과입니다. 전투병과.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때 뭔가를 또 배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역을 해가지고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만큼이야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노력하고. 적응하는데 쉽지 않지만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주말에 제가 원하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 챙겨오느라고. 축구를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본격적으로 서포터 생활을 한 거는 한일 월드컵 2002년 전후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선수들 힘 좀 내라고 선수단 맞이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응원해서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사라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저희는 08년도에 한 명씩 축구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부르죠. 독립군. 그런 사람들이 축구가 끝나고 나서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150명도 정예용은 있고 10대들도 많고요. 많게는 환갑 넘으신 분들까지도 같이 다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90분 동안 스탠딩 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 사람 같은 경우는 정형이 되는 방식은 3달 정도의 원정 경기, 홈 경기를 전부 다 참석하는 조건 이런 거를 좀 봅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가장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은 6.25 참전 용사를 살아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분들 다시 모셔와서 그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기립박수를 쳐드리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년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8위야.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해. 오늘 이겨야 돼 무조건. 인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난간이 기내시거나면 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3.5m입니다. 길이 높이가. 길이 조금 떨어지시고 아이들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 좀. 콜리더는 말 그대로 응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팀에서 앞에서 어떤 노래를 하고 구호를 하고 선수 이름을 댄다든지 앞에서 바람을 잡아서 바람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응원을 유도하면서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성대 결절로 고생한 경험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선물 가지고 왔거든요. 아유,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장순 출전하시라고. 항상 열정 넘치시고 선수가 뛰는 것만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응원을 하시고 플리딩을 하시고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포팅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응원에 빠져서 이렇게 전북현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악마에서 활동하다가 세훈이 형 때문에 전북사랑 오게 되었는데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 선수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호흡한다는 더 으쌰으쌰 열심히 응원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구는 약간 전쟁 같은데요. 11명의 전사가 필드에서 싸우고 있고 북소리, 깃발소리, 사람의 함성소리 꼭 옛날에 중세시대 때 전투를 하는 것 같아서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 팀의 매력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전북이 창단 30주년이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 팀이 많이 힘든데 우리 전북은 정말 위대했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터질 때까지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 전북이라는 팀이, 이 큰 팀이 힘들 때 가장 큰 목소리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 가족과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있었거든. 짜내더라고. 진짜 목소리 짜냈어. 나 그거 보고 우리 최 씨도 간절하구나. 다들 간절하구나. 저희가 인원이 한 150명 정년이 되다 보니까 통상 정골류나 뭐 국 같은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30명 이하 오늘 같은 경우는 고기를 좀 먹고 합니다. 고기나 삼겹살. 우리가 90분 내내 뛰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그래도 이 닭고기 같은 거, 닭볶음탕 이런 거 또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매운맛 확실히 열량이 있고 고효율이기 때문에 이거 제 소울푸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A컵하고 리그 우승을 다 한 적이 언제지? 2000.
솔직히 세레머니를 계속 하잖아. 셀레브레이션에서 리그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립다. 있는 사람 굉장히 의리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멋있어요, 사람이. 서포팅. 응원이 서포팅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체력 비축을 하고 호흡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즐기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당연히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샴봉 MC 만세! 고생하셨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건 너를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뉴 아이폰이 온다. Capture your vibe. iPhone 16 Pro. Capture your benefit. 스쳐가는 일상 속 오직 당신에게 집중. Spotlight on you. 라이나. 누가 처음 했을까? 전기차 타이어에 AI 기술을 쓰고 더 오래가면서도 더 편안하겠다는 생각. EV 타이어를 위한 리뉴얼 넥스트 에볼루션 넥센 타이어. Davon möchte ich mal träumen. 네, 이번 주부터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가을이 되면 또 단풍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역은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데요. 네, 산림청에서 내장산 단풍은 10월 27일에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올해 또 무척 더웠잖아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단풍 절정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네,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붉게 예쁘게 물든 단풍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네. 이 단풍색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상기후로 사람도 힘들지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자연을 위한 작은 실천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정읍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정읍으로 단풍 보러 가면서 충렬사도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이 충렬사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는 곳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네, 오늘도 이하진 선생님이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라도 이야기, 정읍과 충무공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우리 정읍에 있는 충렬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렬사가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충렬사가 예전에 국가에 좀 헌신을 했던 분들을 그렇죠. 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바쳤던 분들을 이제 모시는 곳인데요. 네. 이 충렬사는 각지에 있습니다. 각지에 있는데 이제 임진왜란이라든가 이 병자호란 같은 큰 전란에서 이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전란에 우리 군연이 희생하셨거나 공을 세우신 분들을 모시고 있죠. 네. 정읍에 있는 충렬사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곳일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누구일까요? 이게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입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왜 이 정읍에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렬사가 있느냐? 이순신 장군이 정읍과 깊은
인연을 맺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전라 좌수영에 부임하셔가지고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조선의 바다를 지킨 영웅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시기 전에 계신 곳이 정읍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 생애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한양의 건천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이름 한자 그대로 보면은 이제 좀 비가 내려야 냇물이 좀 생기는 그런 곳이라서 요즘 한글로 하면은 마름는데요. 여기가 서울시 중구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 건천동 근처에 오늘날 아주 유명한 도로명이 있으니 많이 들어보셨던 충무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충무로구나. 근데 또 충무로는 이 영화의 거리잖아요. 맞습니다. 영화의 또 이제 메카라고 예전부터 일컬어졌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이 도로명도 전부 다 일본식으로 이제 조선의 이름이 이제 일본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도로명을 새롭게 우리 것으로 되찾게 되면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곳 부근인 이 건천동 일대를 근처를 이 충무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일제강점기 충무로 일대에 일본 사람들의 상권이 크게 형성됐고 그때 이름이 이제 혼마찌라고 했답니다. 혼마찌라고 했는데 해방 이후에 이 일본인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 흔적 이런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 충무로라고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달랐다라고 그 어린 시절에 이 건천동에서 같이 놀던 유성룡이라는 분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이 진비록의 저자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이셨던 분인데 나이가 3살 연상입니다. 형이군요. 형님입니다. 형님인데 그때 당시 뭐 3살이고 뭐 4살이고 간에 같이 잘 어울려서 놀았는데 유성룡이 남긴 징비록에 따르면 이 이순신 장군 어린 시절에 뭔가 영특하고 강직하고 활 쏘기도 좋아하고 뭔가 이게 체력적으로도 뭔가 좋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성숙했다라는 거를 회고하고 있죠.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성장을 잘 하셔가지고 방진이라는 분의 따님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살에 이제 무예를 이제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셨죠.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태권도도 초등학교 때부터. 맞습니다. 좀 이게 해야 되는데 역시 떡잎부터 달랐던 분이라 재능이 있으셔서 빠르게 또 이제 그 격차를 따라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수년간의 연습 끝에 이제 묵과에 28살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낙마를 해가지고 사고로 그 이야기 안타깝게 이제 낙방을 하셨다가 더 연습을 하시고 4년 뒤에 32살에 이제 1576년에 다시 묵과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셨죠. 혹시 그때 좀 높은 순위로 합격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문과에서 이제 장원급제다, 제일 1등을 했다 하면 이제 무계라고 하는데요. 문과에서 1등은 장원, 그다음에 무과에서 1등은 무계라고 했답니다. 무계였으면 참 좋으셨겠지만 당시에는 병과 4등, 전체 순위로 따지면 12등이셨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때 뭐 28에 떨어지시고 24년이 지나서 32살에 합격하셨다는 게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빠른 것도 아니지만 당시 늦은 것도 아닌 게 정말 이 과거 합격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이 원래 육지에서 활약했던 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경도라든가 이 각지에서 외적을 막으시면서 열심히 이제 경력을 쌓으셨는데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유성룡의 천고로 45세 때인 1589년 12월부터 1591년 2월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라북도 오늘날의 정읍,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읍으로 부임하시게 된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정읍현이라는 게 처음으로 설치가 됐고 그때 첫 현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현감이라 하면 사또입니다. 이 네. 사또가 우리가 통칭해서 수령을 사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또도 이제 품계가 다양한데 사또의 제일 낮은 것이 이제 현감 종육품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종육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다가 곧 임진왜란이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으로 군관이 아니라 이 문관으로 부임하셨던 이 정읍에서의 시기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통틀어서 그래도 좀 평화원하고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가족 사랑도 각별을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형님들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형수님이랑 이 조카들이 있었죠. 이 이제 처지가 난망한 이분들을 그냥 둘 수 없다 하여 이 부임지에 같이 모시고 와서 이제 본인의 가족들과 이 형님들의 가족까지 같이 이제 살게 해줬던 거죠. 주변 사람들도 이게 뭔가 식솔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워낙 또 이제 선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카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든 키워주고 그랬는데 이 조카들이 은혜 갚은 까치가 돼서 임진왜란 때 최전선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복무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참 군인 집안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정읍 현감에서 갑작스럽게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당시에 47세까지만 해도 종육품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갑자기 정삼품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급승진을 하게 되는 거에 또 기여했던 게 또 유성룡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특급 승진인데 맞습니다. 좀 반대는 없었나요? 사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록에 보면은 이순신의 이 승진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조는 이순신을 빨리 승진시키고 싶었으나 당시 사관원이라는 곳에서 막 반대를 제동을 받고 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래서 거절의 의사를 막 피력을 하는데 정읍 현감에서 그래서 진도 군수로 옮겼다가 또 다른 벼슬로 옮겼다가 그리고 이제 정삼품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옮기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약간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이제 현감에서 바로 가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서류상 행정상 승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 단계별로 승진시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진 또 이면에는 놀랍게도 이 선조가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조라는 임금은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전라좌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신하들에게 이순신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직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서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푸시를 했던 것이 이 선조였죠. 근데 선조가 그래도 그건 잘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할 즈음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국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조선 측에서도 나름의 대응을 하고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방에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전면 침공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임진왜란 초창기의 패착이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수령으로 부임하셨던 이곳, 이 정읍에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기려서 일제가 세운 신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이제 충렬사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당시 근무하셨던 이 정읍현 관악, 이 동원 건물이 있는 장소가 오늘날의 주민센터가 있는 장소 근처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아가 있던 그 앞쪽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정읍의 명물 쌍화차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이제 한번 가셔서 정읍의 쌍화차 거리에서 쌍화차를 드시면서 이곳이 이순신 장군께서 1년 넘게 근무하셨던 그 지역이구나. 그리고 이곳에 계시다가 전라 좌수사가 되기 위해서 내려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순신 장군이 이 지방관으로 부임하셨다는 이야기 정말 새롭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으로 계셨었고 그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또 정읍에 계셨을 때가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서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기억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순신 장군이 조카들까지 잘 보살펴줬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참 각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목숨을 건 전쟁 상황에서도 조카들이 이순신 장군을 잘 보필했던 거겠죠. 네, 또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관아 앞쪽이 중국의 유명한 쌍화차 거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 이 쌍화차 한 잔 드시러 전국 가면서 이순신 장군의 흔적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커지면 건강도 함께 챙겨야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쌍화차 같은 보양식 먹어주면 참 좋거든요. 특히 제철 음식,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네. 좋은 보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제철 음식 먹으러 부산으로 가볼까요? 이번 주말 여기 어때에서 만나보시죠.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기에 가을이 오기만을 더욱 기다렸다. 그 이유는 바로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하는 전어회, 제대로 살 오른 대하구이, 뽀얀 속살의 꽃게탕까지 가을에 더 맛있다. 제철 맛집 지금 만나봅니다. 자,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제 입이 그냥 막 터져버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지요. 제가 엄선에 엄선을 해서 가을에 먹어야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맛집 3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명제시장의 가을 제철 그 첫 번째 맛집을 찾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 이거지. 잠깐만. 이거 지금 잡아 올리신 게 전어 아니에요? 예, 가을 전어. 싱싱하고 살이 통통 오른 가을 전어. 제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예. 이거 싱싱할 때 지금 바로 먹고 싶은데요. 예, 바로 들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횟감을 손질합니다. 깔끔하게 비늘을 제거하고 일정한 두께로 썰어내는 정교한 손놀림. 전어는 스피드. 손이 장난이 아니네요. 스피드네, 스피드. 예,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하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다른 수족관에 있는 전어하고 확실히 사이즈가 다르대. 여기 좀 유독 커 보이던데요. 요거는 제가 직접 잡아오는 거라서 이건 좀 전어 잡아온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네. 전어만 잡고 하니까 여기 이 바다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니까 전어가 아무래도 더 맛이 더 좋지. 살이 통통하게 제대로 오른 것 같죠? 전어에는 포반 3꼬치 반으로 여기에 노릇노릇 전어 부위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가을 전어 한 상. 기가 막히네요. 자, 가을에 진가를 발휘하는 첫 번째 집입니다. 바로 가을 전어입니다. 돈전 고기요. 요즘 돈 되는 귀한 고기라는 거죠. 예. 자, 먼저 저는 이렇게 된장에 살짝 이 아삭아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이 전어가요, 씹는 식감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아삭아삭한 소리가 난다는 게 이게 살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맛있네요. 깔끔하네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고소함이 쫙 퍼지는 게 이게 가을 전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쌈에 듬뿍 싸서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 채소 위에 취향껏 초장, 마늘, 고추 올려 야무지게 싸서 맛보는 전어회. 입안에 넣으면 멈출 수 없는 이 맛에 가을 전어가 왜 최고라고 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전어구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구이. 바삭하고 고소함을 제대로 느껴보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전어 먹방.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첫째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나저나 제 뱃속에 오늘 전어 축제가 열렸네요. 전어회부터 전어구이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가을에 꼭 드셔야 할 제철 맛집으로 완전 강추 땅! 두 번째 맛집을 찾아 출발!
받았어요. 우와, 이거 수족관을 꽉 채운 대하 엄청납니다. 빤히 쳐다보는 게 기다렸구나. 성우 듣고 제가 달려왔거든요. 예. 이 집이 대하구이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제가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예. 이 새우를, 활새우를 직접 공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경남 고성에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싱싱한 걸 확인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네. 가을에 먹어야지 정말 더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새우는 수온이 28도 이상이 돼야 애들이 이제 밥도 잘 먹고 살도 찌고 건강해지거든요. 먹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가을에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저는 세트를 먹고 싶거든요. 예. 세트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예, 한번 맛있게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집만의 가성비 최고 맥반석 세트를 소개합니다. 대하구이, 대하회, 대하튀김까지 이 많은 새우 먹으려면 밤 새우겠네요. 새우겠어. 이 대하구이, 맥반석 구이부터 해서 대하회 그리고 대하튀김까지 나왔거든요. 아, 지금 팔팔팔 뛰는 게 너무 뜨겁지. 조금만 참아라. 뚜껑 오픈 타임. 군침 넘어가는 비주얼에 너무 힘드시죠? 그럼 대하 파리 타임. 대하 맥반석 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크기 보십시오. 살이 탱탱하니 또 크기도 크죠. 이래서 대하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딱 먹어야 됩니다. 제철이라서. 대하의 그 수분, 대하만의 그 육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살짝 먹으면서 달달하니 부드럽고 담백하니 역시 대하는 대하다. 이때 갑자기 머리만 따로 손질해 주시는 친절한 우리 사장님. 잠깐만, 왜 그러세요? 아니, 사장님. 왜 제 대가리를, 제 대가리가 아니라 새우 대가리를 왜 들고 가요? 대가리 튀겨드리려고요. 튀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있게 튀겨주세요. 대하 대가리 튀김 맛있죠. 맛있게 튀겨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신 줄 알았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미 중에 별미라면 대하 머리 튀김 많은 게 없지요. 지금 대하 대가리 튀김 나왔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바삭하고 너무 맛있네요. 대하 대가리 튀김까지 제가 딱 먹어봤는데 이거 훌륭해도 이건 반칙이네. 딱 이때 드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음식을 보고 이런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최고예요. 마지막 가을 제철 음식은 여긴가 보네. 근데 분위기가 한정식 같기도 하고. 메뉴에 저기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가을 제철 음식을 찾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메뉴판에 지금 시즌 메뉴가 꽃게탕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전라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먹던 꽃게밭을 찾다 보니까 신안 임자도라는 섬에서 꽃게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곳에 꽃게가 맛이 있고 다른 데 꽃게보다 단맛이 좀 강하죠. 이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노하우는 뭐 그대로 싱싱한 꽃게면 최고 노하우가 아닐까요? 이 손맛으로 책임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좀 해주십시오. 기다릴게요. 네, 그럽시다요. 요리 시작은 신선한 재료에 있다. 임자도에서 공수한 꽃게. 시원하게 국물을 냈다면 큼직하게 손질한 꽃게도 아낌없이 듬뿍 넣어줍니다. 사장님의 정성이 담긴 꽃게탕 완성입니다. 가을 꽃게라 그것도 꽃게탕입니다. 이 크기 좀 보십시오. 크기가. 먼저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을바다. 이게 꽃게맛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꽃게살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거 나오세요.
꽃게살이 싹 녹아버리네 입안에서요. 예. 아 부드럽다. 부드러운 꽃게 맛에 취해 양손을 내릴 수가 없네요. 없어요. 꽃게 무아지경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꽃게탕이 꽃게살이요. 꽉 차 있는 게 꽃게살이 제 마음 탕탕 흐르르르 탕탕 흐르르르.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어, 대하, 그리고 꽃게 이런 가을 제철 음식으로 오늘 제가 몸보신 제대로 했거든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꼭 이맘때 지나가면 또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가을에 먹어야 맛도 2배, 영양도 2배. 주말에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제철 맛집으로 지금 출동하세요. 네, 이 가을 전어, 대하, 꽃게 이 3종 세트를 꼭 먹어야 하는데 네. 영래 씨는 이 제철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먹고 싶어요? 저는 이 탱탱한 대하의 식감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하로 하겠습니다. 다현 씨는요? 저는 전어. 전어가 또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쵸. 멀리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 군산과 부안으로 가면 네. 가을 전어, 대하, 꽃게 모두 맛볼 수 있으니까요. 맛도 보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다 향기 가득한 음식으로 몸 건강 챙겼다면 이제부터는 선선한 가을에 참여하기 좋은 우리 지역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어떠신가요? 28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시네마인 미륵사지에서는 미륵사지가 보이는 옥상 정원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참여로 관람 가능하니까요. 특별한 경험 쌓으러 가보시면 좋겠죠? 이색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 군산 우체통 거리에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7회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를 개최합니다. 우체부 체험과 우체통 그리기, 손편지 쓰기 등 감성에 젖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죠. 네, 정읍에서는 꿈을 잃지 않은 예술인들의 음악 공연 2024 실버 마이크를 진행합니다. 26일 천변 다라다리에서 어쿠스틱, 포크송,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감상하면 너무 좋겠죠? 독서만큼 가을 감성과 잘 어울리는 것이 없죠. 정읍시립중앙도서관에선 28일 토요일에 제5회 책축제 달빛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글쓰기의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공연과 체험을 통해 독서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전주의 숨겨진 뷰 맛집도 찾아가 보고요. 또 열정적인 전북현대 응원당 매드그린보이즈의 콜리더 이세훈 씨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정읍에서 이순신 장군의 흔적도 찾아봤고요. 제철 맞은 음식으로 가을 보양식도 만나봤습니다. 네,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일교차로 인해서 비염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환절기에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